오늘은 제가 오늘 포토북을 좀 만들었는데 이거를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이런 포토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진을 붙여가지고 글도 쓰고 있어요. 오늘 나온 결과 중에 전 요 페이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 요 사진은 제가 요즘 다니는 그 산책길에 그 나노바나나로 만든 제 캐릭터를 넣은 거예요. 제가 쓴 글. 요즘 내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은 바로 산책하는 시간이었다.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탁 트인 하늘 아래 우거진 나무 사이로 한적한 산책길을 걷는 것은 나에게 진짜 휴식이었고 진짜 행복이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지만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참된 행복이다. 내가 나에게 그런 시간을 많이 허락해주고 선물해주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다. 나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좋다. 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군더더기 없이 자극 없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햇빛이 내리쬐는 산책로에서 그 햇빛을 맞으면서 나무의 사진을 찍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다른 것도 봐야지. 요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 나와 있어서 다른 사람 얼굴이 나와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요거는 괜찮겠지? 이런 요리도 했어요. 요리 사진. 맛있었어요. 제가 요리하는 사진도 있어요. 요거는 다른 또 요리. 파스타 같은 거. 제가 요리하는 모습. 지금 입은 옷이네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런 꽃 스티커도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스티커들. 와, 스티커의 세계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이것저것 붙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앙금, 꽃 앙금 과자? 막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자로 나무 이렇게 2개 빼고 다 먹었어요, 제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제가 만드는 모습. 맨날 요것만. 이게 장미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짜가지고. 생각보다 재밌었다. 만드는 당시에는 마음이 급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때 되게 번뇌가 많았어요. 이거 만드는 날.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이게 하나하나 꺼내서 먹을 때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매일 제가 알던 애 중에 그 친구는 매일 전시 보러 다니고 맨날 공연 다니고 막 전 세계로 공연 보러 다니고 막 그냥 베이킹하고 뭐 혼자서 요리하고 막 이래서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애가 있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걔를 보면서 저렇게 재밌는 것만 하면서 살아도 되나? 이런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산다는 게 재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이 과자 만든 것도 먹는 거는 그렇게 즐겁기보다는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그 행위보다 이걸 만드는 행위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행위는 사실 정신적인 행위잖아요. 왜냐면 결국 음식이라는 거는 먹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니까. 근데 먹지 않아도 내가 그냥 이걸 만들면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왜냐고?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제일이야. 그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매일 전시 보러 다니고 전 세계로 공연을 보러 다니고 요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도 않고 남을 나눠주고. 왜냐면 자기는 그걸 하면서 그냥 재밌었으니까. 그러면 된 거야. 그냥 내가 그걸 하면서 재밌었으면 된 거야. 내 마음이 즐거운 게 제일이니까. 짠! 이런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저는 굿데이라고 쓰고 저처럼 안경 씌워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뿅뿅 했어요. 옆면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물결한 다음에 뿅 찍고 물결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건 처음이라 되게 재밌었다. 케이크에 무늬 넣는 게 진짜 재밌었는데 크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먹기도 아까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먹기가 아까웠는지 특히 이 얼굴 표정은 저랑 닮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먹고 여기만 남겨놨어. 그거 먹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크림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케이크 배워볼까? 먹는 행위보다 만드는 게 더 재밌다. 사실 먹는 거는 그냥 먹었어요. 근데 먹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것보다 훨씬 맛있는 게 지천에 깔리는데 이걸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만드는 거에서 이미 그 기능을 다한 거야.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크림으로 그림 그리는 게. 케이크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이어리 꾸미기를 내가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재밌네. 짠! 여기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이거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붙이면 되게 이쁘지 않아요? 이 안에 편지지처럼 쓰려고 제가 이렇게 사방을 둘러싼 거예요. 이쁘죠? 먹는다는 건 생존 행위라 즐겁다고 느낀 적이 잘 없다. 저는 먹을 때 그렇게 막 즐겁다고 느끼는 게 잘 없어요. 그냥 일단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돼서 먹는 거기 때문에 즐겁다고 느끼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존에 잠깐 주의 분산이 돼서요. 잠깐만요. 이것도 만든 건데 보여줄까요? 이거 립밤 만든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것으로 인해 즐겁다기보다 먹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먹어야 돼서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달 중에 오늘은 밥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밥을 먹는다는 게. 그래? 프로틴 쉐이크를 그럼 먹어야 되나? 그러게. 그냥 그런 대용식품을 먹어야 되나 싶어요. 밥 먹는 행위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싫어요. 밥 먹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먹는다는 행위는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의무감에 먹는 것. 근데 이 얘기 옛날에 누가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 먹는 게 즐겁지 않다고. 엄청 말랐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나 먹는 게 너무 피곤해요. 먹는다는 행위가 너무 피곤해. 자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그냥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죠. 자는 것도 피곤해. 매일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이런 게 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냥 빨리 먹고 빨리 해치워야지 했고 이쁘게 꾸미는 것도 나에게는 부담이고. 오늘 이거는 저기서 했는데 이거 같이 모이는 곳에서 했는데 글 쓰는 거는 요거 지금 쓴 거는 스타벅스 가서 했는데 제가 스타벅스 카드를 여러 개를 등록해놔서 충분히 뭘 사 먹을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항상 그 잔액을 써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스타벅스 카드에 돈이 있어도 그 전자 돈이 아까워서 사 먹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데 그게 너무 지겹다. 나도 이제는 이쁜 것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욕심내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보고 싶다. 포기하고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 전 사실 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뭘 원하는 걸 가져봐야지 하는 욕심을 안 냈던 게 그러면 슬플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편했던 것 같아요. 옷도 나한테 더 잘 어울리게 입고 싶고, 제가 요즘 어디 다니면 보통 제 또래는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살아봐 가지고 부럽더라고요. 그냥 뭔가 옷을 반드시 예쁘게 입는다 이것 떠나서 옷을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입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전에는 제가 저랑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나랑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전 운동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뭔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던가. 저는 화장하는 거 자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되게 힘들고 불편하고 피곤해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목구비가 엄청 수려하게 예쁘게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타고난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든지 이렇게 저에게 박탈됐다고 느끼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에게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질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감정이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질적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지금 사실 제가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에게 굉장히 이질적인 세계인데. 그리고 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설렌다면은 보통 제가 설렘을 느끼는 사람은 저랑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설렜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를 너무 불안하고 요동치게 해서 너무 괴로웠는데, 최근에 제가 누군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저랑 동질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신선했어요. 이질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쫓아다닌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지는 걸 추구하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가진 거는 하찮고, 똑똑하고 겸손한 사람과의 대화는 나를 너무 차분하게 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티커를 많이 붙였는데 이거 혹시 누가 보시는 거 아니겠지? 제가 아는 분이 보진 않겠죠? 스티커를 많이 붙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예쁘다. 그 다음엔 단체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좀 썼어요. 총 3장의 글을 썼는데, 이건 이제 꾸미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무슨 글 썼는지 읽어보죠. 저렴하기 때문에, 손쉽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했고 그런 것만 했다. 혼자인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편리한 선택하는 걸 그만하고 싶다. 너무 편리하게만 살았다. 비싸더라도 방법이 어렵더라도 그게 아니면 대안 같은 거 미리 생각을 안 하고 해보고 싶다. 이거 말고 딱히 할 것도 없으니까, 뭐 대안이 생각 안 나니까 계속 그런 선택을 했다. 제가 그런 선택을 계속 했어요. 어느 시점 이후로는 대학을 간 것도 저는 원서를 아빠가 다 써줬거든요. 제가 원서를 안 썼어요. 전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학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고 대안을 찾을 의지가 없었어요. 내 삶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고 지금 이 나이가 됐어요. 대안이 생각이 안 나서, 대안을 찾기가 싫어서, 그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대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로 시간을 채우고 감정을 채우고, 왜 나는 편리하게만 살았을까? 진짜 원하는 걸 찾으려고 왜 안 한 걸까? 그럼 대안을 왜 안 찾았을까요? 그걸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이 대안이잖아요. 그쵸? 대안이자 목적인 거죠.
왜 나는 편리하게만 살았을까? 귀찮아서인가? 부담스러워서인가? 둘 다였어요. 맞아. 귀찮고 부담스러워서야. 근데 뭔가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이걸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잃는 게 안 두렵거든요. 도망갈 곳을 생각하지 않고 싶다. 그저 그것 자체를 원하고 그것 자체를 하고 싶다. 하지만 소중한 게 생긴다는 건 너무 부담되는 일이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썼어요. 소중한 게 생긴다는 건 어떤 걸까? 꼭 이루고 싶은 게 생긴다는 것? 진짜 원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건 어떤 걸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뭔가를 꼭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 그거는 보통 그걸 이루지 않은 상태를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루고 싶은 거. 꼭 이루고 싶은 건 결핍 때문이라던데. 그게 없다고 느껴서 꼭 갖고 싶은 거래. 있다고 느끼는 걸 갖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꼭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 그걸 없다는 것 스스로 상기시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게 생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영성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찾아보다 보면은 그 플레이야라는 유튜버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 했거든요. 가장 최고의 영성의 모습은 그런 거래요. 뭔가를 그 순간 재밌어지는 걸, 그러니까 재밌게 느끼는 걸 한대요. 그게 질릴 때까지. 그게 질릴 때까지 지금 가장 재밌게 느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재밌게 느껴지는 걸 하는 거래요. 그렇게 그냥 매 순간 가장 재밌게 느껴지는 걸 하면서 사는 게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의 상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재밌을 때까지만 하고 더 이상 재미없으면 그 다음 재밌는 걸 하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리고 그 웹툰 작가 중에 랑똥가? 그분이 있어요. 니나의 마법서락 쓴 분. 그분도 이제 고민 상담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웹툰 작가 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히어로가 되고 싶지도 않고 막 엄청 유명한 뭐 할리우드 배우가 되고 싶지도 않대요. 자기는 그냥 방구석에서 돈가스 먹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재미없어지면 혹은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지금은 만화가 제일 재밌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도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냥 재밌음이라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매번 재밌다고 느끼는 게 바뀌니까. 그러게. 소중한 것도 그런가? 소중한 게 생긴다는 건 어떤 걸까? 진짜 원하는 건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 지금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에 또 인간에 대해서도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제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소중하다는 그 느낌이 저는 무서워요. 무겁고. 그래서 소중한 걸 갖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진짜 원하는 걸 알게 되는 건 무서워. 왜냐면 알게 되었는데도 못 가지면 너무 슬프거든. 너무 비참하고 괴롭거든. 그래서 차라리 모르고 싶어. 맞아, 나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싶어. 우리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루의 사랑 작업이라는 유튜브 보면 나오는 말인데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이 내가 가장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소중한 것도 없고 진짜 원한다고 느끼는 것도 없거든요. 그거는 소중하다는 그 느낌이 전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진짜 무언가를 원하는 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것, 소중한 것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다가 알게 됐어요. 저는 완전히 쓸모나 결과, 기대와 기준, 비교해서 자유로운 창작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그림을
최근에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뭐 정물화나 풍경화, 인물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기대나 기준 없어요, 딱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재밌어요, 저는. 지금 저기도 붙어있는 그림이 있는데 저기에도 그림이 있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유로운 어떤 쓸모나 결과, 기대, 기준, 비교해서 자유로운 나만의 창작놀이를 하고 싶다. 근데 유튜브라는 세계가 물론 제가 되게 재능이 출중하면 또 몰라도 그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은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수익이나 성과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어차피 제가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을 올려도 보는 사람이 없길래 그냥 이 채널에서는 그냥 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걸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추상화 같은 걸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정물화, 인물화, 뭐 풍경화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뚜렷한 그 형체 없이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더 보여줘. 이거 너무 예쁘죠?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리는 그런 걸 제가 행복해하는데 집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이 집이 저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은 집이 아니거든요. 이 집에서 너무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고 사실 이 집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면 제가 이런 창작을 못해요. 그래서 유튜브만 봐요.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이 집에서는. 공포스럽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일부러 카페에 가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은 어차피 아무도 안 보길래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다 하려고요. 내 욕구를 해소하는 곳.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마다 그냥 막 찍어서 올릴게요.